단군은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군 할배가 털을 잘못 잡아서 우리나라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자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았다, 1000번 이상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털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든 거는 유튜브 지정학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좀 찾아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참, 야, 내가 만들어도 그거보다는 잘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건데요. 설명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진짜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나열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원리가 이게 이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워라 이런 식 같은 느낌의 그런 설명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조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정학 유튜브 불만에 대해서 부제를 달고 이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구는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왕자의 게임 주인공이죠. 진격의 거인. 이 그림을 왜 여기다 걸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이 거대한 방벽입니다. 거대한 방벽.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문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 방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거를 뚫고 괴물들이 넘어온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게 이 영화의 태제잖아요. 진격의 거인. 이런 큰 벽이 3중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사람이 살고 계급 나눠가지고 사람이 살고 그렇죠. 이 벽이 뚫린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왕자의 게임에서도 괴물들이 넘어온다. 죽지도 않는 그 얼음 괴물들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벽이 뚫린다. 뚫려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온다. 막 이렇게 잡아먹는다. 나를 잡아먹는다.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 잡아먹는다. 그리고 저번에 소련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소련, 러시아가 이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고기들이 주변에 보호되는 게 없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상어 같은 게 와서 잡아먹는 형국이다. 주변에 이렇게 뻥 뚫리면, 평지이면 이런 느낌이다, 이거. 보호해주는 벽이 없는 느낌. 빙벽이 없는 느낌. 이게 터져버린 느낌,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다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가 이게 없고 그래서 이런 형국이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형국, 이런 형국이어서 그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라든가 독재에 대해 순응하는 그런 민족성이 여기서 나온다. 그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벽이라는 거, 아까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고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거대한 벽, 또 진격에 나오는 거대한 벽이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빙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안전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빙벽은 산맥. 이런 산맥을까지 국경이 나아갔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 이런 산맥이 없다?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라는. 아까 봤죠? 왕좌의 게임 진격의 거인. 주변에서 거인이 와갖고 막 잡아먹는 거야. 그 형국이야,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고, 독일도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폴란드가 엄청 불안정하죠,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러시아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다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얘를 땅 따먹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다까지 가야 이런 방벽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얘도 방벽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격을 안 막고.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경계가 바다까지로 나아가는 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도 바다까지 나아갔다라는 게 무역을 하겠다. 내가 항해를 하겠다는 목적이 첫째가 아니라 바다까지 가면은 거기서부터 공격을 안 받는다. 바다를 최대한 많이 면하고 있으면 나라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바다라는 방벽이 있고 산맥이라는 방벽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은 사막이라는 방벽이 있죠. 이게 세 가지 방벽이 있어. 그래서 나라가 안보로부터 안정이 되려면 자꾸 없는 나라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서로 불안정한 거예요. 서로 불안정한 거예요. 바다가 무슨 방벽이냐? 지도로 보면 너무 가까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바닷가 저기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보면 와, 막 저기를 어떻게 가냐? 실제로 보면 틀립니다. 이게 히틀러가 못 넘어간 바다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공격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산맥. 지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도로 보면 이거 못 넘어가. 옛날 하니발 장군도 알프스 넘어갔는데 뭐 농담 삼아서 하는 그 개그에도 많이 나오지만 넘어가다 죽는 거예요. 진짜 넘어가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난 방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 아까 그 방벽 왕좌의 게임하고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런 큰 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자연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거야. 사막도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이거 못 건너가. 지금도 못 건너가. 옛날에 더 못 건너갔지만 사막이 있다. 이거 엄청난 방벽인 거야. 이게 안보가 거의 그래서 모든 국가는 경계를 바다로 가지고 싶고 하고 산맥으로 가지고 싶고 하고 사막으로 경계를 가지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주변에 평지가 있으면 나는 그 나라는 불리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뭐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아니라 바다, 큰 섬 세력, 큰 평야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평야 세력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웬만하면 자꾸 안정한 경계가 되는 바다로 나아가고 싶고 산맥까지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쪽을 아프가니스탄까지 개입을 한 거는 거기가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나가면은 경계가 안정화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뭐 바다로 가서 통행을 하고 무역을 하고 배가 다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경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안보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적으로 정치가 안정화가 돼요.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바다라는 의미가 또 뭔 의미가 있느냐면 바다는 이거 세포막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바다라는 거는
바다가 산맥하고 사막보다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건데 더 유리하다 이게. 방벽이라도 같은 방벽이라도 급이 좀 틀리다. 바다를 방벽으로 가져가면 더 유리하다 이 얘기인데 뭐냐면은 세포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부고 외부잖아요. 어디가 외부인지는 모르겠다. 여기가 외부일 것 같긴 하네. 이걸 통로가 있어. 그래서 아무나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한테 위대한 건 통과시키고, 세균 우리한테 적인 거는 통과를 안 시킨다. 이 바다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막는다. 완벽하게 막는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바다가 산맥하고 사막보다는 더 좋은 방벽이다. 문화 기술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두 번째 이유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보고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진짜 이상한 데다 털을 잘못 잡았는가 얘기를 하려면 지금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큰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경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멕시코고 이렇게 멕시코고 위에는 캐나다잖아요. 캐나다에는 뭐 거의 같은 민족이니까 싸울 일이 크게 없죠. 진짜로 뭐 거의 국경도 큰 의미를 안 가지고 여기는 뭐 크게 경계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다 미국 근처 이 따뜻한 밑에 쪽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 경계를 미국도 크게 하지 않고, 그럼 멕시코는 예전부터 뭐 너무 약소국이었잖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뭐 크게 침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없고, 여기는 바다로 면하고 있고, 여기는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미국은 침략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으로도 침략을 받을 일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을 보면 큰 섬나라들이 그런데 영국을 또 보면은 영국 침략을 받을 일이 없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등지는 큰 섬이 1등지예요. 1등지. 선진국이 되기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완벽한 방벽을 갖는다. 2번 세포질처럼 선택적으로 세포질처럼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완벽하게 막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원하는 기술 문명은 다 받아들이고 무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는 완벽한 방벽이다.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는. 근데 산맥은 완벽한 방벽이지만 통행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바다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등지는 섬이 1등지예요. 섬이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지리에서는 큰 섬이 1등이다. 유리하다. 선진 개발이 되고 할 때는. 그래서 미국 받고 영국 받고 일본 보면 일본도 큰 섬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외부 침범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그거 왜 한 번도 안 받아? 완벽한 방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폴란드 예전에 네덜란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뒤늦게 유럽의 그 문명을 받아들여갖고 그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했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 그럼 한국을 봅시다. 한국은 과연 나쁜 터인가? 한국은 바다를 엄청 끼고 있어요. 바다를 엄청 끼고 있어. 자연적인 방벽이죠. 쫙 방벽이야. 그 위쪽에는 산맥을 끼고 있어요. 이게 높은 산이 이렇게 쫙 있기는 한데 이쪽에도 쫙 있죠. 우리가 보통 다 남쪽에 서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쪽에도 방어하기가 좋고, 사실은 이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져요. 그래서 이쪽만, 여기가 위야도죠. 위야도이구나. 위야도인데, 이쪽만 방어를 하면은 크게 방어할 게 없다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경이 간격이 확실한 것만 해더라도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또 문명 받을 건 다 받고, 응?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1급지라고 그랬죠. 큰 섬들이 1급지다. 또 이거 이 항공사진이라고 그래요.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참, 여기 그냥 평지가 엄청나네요, 진짜. 만주 땅이 엄청나네. 우리 조상들이 땅 욕심을 가질만 했네. 북쪽으로 그때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만주로. 여기 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동해안 쪽에 산다 그러더니 진짜 서쪽은 높고 동쪽은 다 평야라더니 그 말이 맞네. 우리는 서쪽이 평야인데, 우리는 이쪽만 막으면 되는 거야. 이쪽이 위야도 쪽인데 방어하기가 쉬운 거지. 이제 중국 애들 쳐들어오면 다 일로 오니까 이쪽만 잘 방어하면 쉬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러시아 같지 않다는 거야. 프랑스 같지 않고 독일 같지 않고 폴란드 같지 않고 러시아 같지 않다는 거야. 거의 영국을 빼다 박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이쪽 동네보다는 침략을 덜 받았어요. 여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지만 러시아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항상 공격을 받았어. 항상. 우리는 그리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항상 이런 위협이 있었고, 러시아 그쪽 유럽 지역은. 그게 이제 몇백 년, 몇천 년 되니까 그게 민족의 그런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재를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게 러시아를 보여주는 단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러시아다. 저런 데서는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매번 옆에 와가지고 뭐 발전하려고 나라를 기틀을 잡으려고 매번 와갖고 이렇게 잡아먹고 매번 와서 잡아먹고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거기서 뭐가 발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늦는 거야. 옆에서 문명이나 이런 게 전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자꾸 늦춰지는 거야. 뭐 문명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지만 그냥 여기가 제일 빠르고 여기가 더 여기서 안정되고 이렇게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전파가 되는데 자꾸 이게 유럽의 그 문명을 온전히 못 가져간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유럽 나라들 보면은 국가라는 게 다 근대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다 그냥 봉건제도였잖아요. 봉건제도.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중국은 오래전부터 국가가 하나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국가가 하나인데 왜 유럽은 국가가 하나가 못 되고 또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난 그거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큰 섬 세력 다음으로 위치를 잘 잡았다. 위치를 잘 잡아왔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중앙국가, 통일신라 이후에 계속 통일국가였잖아. 고려, 조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야. 아마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도 흔치가 않고, 이렇게 오래된 왕조, 통일국가, 중앙 집권국가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도 흔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세워지고 문명이 세워진 거지. 러시아처럼 저 물고기들처럼 계속 공격을 받았으면 세워질 수가 없었다. 우리가 크게 공격은 받은 몇 번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땅이 상위 1%는 된다. 우리나라가. 단군 할아버지께서 땅을 엄청 잘 잡아주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갈게요. 바다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벽의 의미. 그 다음에 선택적 동행. 통행을 한다. 아까 세포막 얘기했고, 부드러운 통행을 해서 문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무역의 길이 되기도 하고, 개방된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사회이고, 창의성도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평지 국가에 비해서 너무도 여유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창의적이기도 하고, 자꾸 무역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 국가라고 말하는 큰 섬 국가들은 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토론 문화가 나오고, 현대의 모든 선진국형 제도는 그래서 큰 섬 거기에서 나온다. 왜?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문화도 거기서 융성하고, 왜? 여유가 있고. 젠지 세대 얘기하면서 했죠. 그래서 여유가 중요하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고 그런 데에서 발전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고려의 병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선택적 통행, 그러니까 무역, 부드러운 통행이다. 근데 평지의 의미는 방벽이 없는 거다. 죽을 맛이죠, 진짜. 농사질 땅 뭐 이런 데는 많지만 매번 와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집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가족 죽이고 데려가서 노예 삼고 그런데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방벽이 없어서 침략, 평지는 침략, 전쟁 이런 거예요. 방벽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가 있다. 산맥, 사막은 이제 방벽이 있는 건데 대신에 또 이렇게 통행이 어려우니까 또 이게 약점이 있지만 요즘에는 뭐 또 기술로 극복할 수도 있다. 뭐 철도나 도로나 그런 거를 깔 수 있으면 또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바다가 그래도 제일 좋다. 바다가 이상입니다.